60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70대 남성이라도 단 2주 만에 20채인 30년 전에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허황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약이나 정체 모를 보약이 아닌 집 안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만으로도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기적 같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습관과 꼭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법칙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관계까지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밤에 아내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의 벽이 생겨버린 듯한 답답함,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느끼는 그 좌절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십니까?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대구, 광주일까요? 댓글에 지금 계신 도시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기는 순간 나도 변하고 싶다는 첫 번째 용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70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67세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 후 그림을 그리고 여행하며 아내와 함께 여생을 즐기려 했지만 활력을 잃으면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며 매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단 2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밀은 단번에 기적처럼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마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따른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비밀은 광고 속에서 흔히 말하는 가짜 요법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를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당신의 근육은 일사이 사라지고 혈관은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당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방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아침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활력을 되찾는 열쇠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답은 바로 부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 식초는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식초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살리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저는 식초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기름때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초를 소량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녹슨 수도관 안에 강력한 세제를 붓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막힘없이 흘러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조금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무라이들이 장기간 원정이나 전쟁을 떠날 때 작은 병에 식초를 담아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전투 중 피로가 몰려올 때 식초를 물에 타 마시면 금세 기운이 살아났다고 하죠.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산성 성분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작은 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식초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방법입니다. 원액 그대로 마신다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지만 물에 적절히 희석해 공복이나 식후 일정 시간에 섭취한다면 오히려 위를 보호하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늘어나는 뱃살과 피로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매일 아침 꾸준히 드셨습니다. 단 2주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뿐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내와 다시 함께 새벽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다시 젊어진 기분입니다. 그분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작은 한 스푼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나쁜 습관이 몸을 무겁게 만들었듯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초는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꾸준함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딱 그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2주, 3주, 한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아침이 다시 가볍게 시작될 것입니다. 식초는 마치 오래된 교실의 창문을 닦아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뿌옇고 답답했던 창이 맑아지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듯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 새로운 에너지가 몸을 채웁니다. 이제 그 창문을 열 차례가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식초 한 병을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식초가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두 번째 재료는 그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피를 힘차게 밀어넣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치, 차, 국물에 넣는 평범한 뿌리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활용해온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생강이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은 혈관 확장입니다.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넓혀줍니다. 마치 좁아진 터널이 확장되듯 혈액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생강 덕분에 그 피가 막힘없이 손끝 발끝까지 도달합니다. 혈관이 시원하게 열리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 분비도 촉진되고 온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도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반드시 생강차를 마시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 필요한 체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 실제로 생강이 천을 높이고 혈류를 강화하여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강이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금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적정량의 생강은 오히려 혈액을 맑게 하고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핵심은 적정량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바로 이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74세 이춘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으로 손발이 차고 늘 피곤하다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와 함께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훨씬 가볍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분이 예전 같지 않던 남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을 때 두 분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 작은 뿌리 하나가 정말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연료만 채운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튀겨야 움직입니다. 식초가 깨끗한 연료라면 생강은 불꽃을 일으키는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두 재료가 만나야 비로소 엔진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강판에 갈아 즙을 내고 물 한 컵에 사과 식초와 함께 단 한 방울만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은 강력하기 때문에 과하면 속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방울이면 그 힘은 충분합니다. 꾸준히 지켜보시면 손끝까지 따뜻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생강은 마치 잠든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장작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작고 평범하지만 불꽃이 붙는 순간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덮습니다. 내 몸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불씨가
생강을 만나 활활 타오르는 순간 당신의 아침은 다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엌에서 생강을 꺼내보십시오.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기적의 재료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효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진료 경험을 통해 확인한 아침, 황금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열한 정비 작업을 합니다. 가는 밤새 독소를 걸러내고 혈관은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꺼져 있던 엔진에 시동을 걸듯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혈관을 깨우는 특별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식초 플라 생강 음료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아침 공복은 위가 비어 있어 다른 음식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섭취하면 식초의 아세트산과 생강의 진저롤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에 직접 작용합니다. 이는 마치 밤새 막혀있던 도로에 아침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순식간에 맑아지고 막혔던 흐름이 다시 열리면서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하버드대 연구팀은 아침 공복에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면 식사 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저녁에 마시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먹는가가 관건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아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황금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공복에 산성 음료를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야 한다. 둘째, 생강즙은 단 한 방울만 넣는다. 이렇게 하면 자극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 30분에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이나 저녁에야 제대로 식사하시지는 않습니까? 그 습관이 바로 혈관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활력이 깨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소홀히 하면 몸은 하루 종일 무겁고 피곤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은 68세 박정수 어르신이셨습니다. 늘 피곤하다며 점심때까지 소패만 계셨습니다. 제가 아침 음료 습관을 권유했을 때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내가 먼저 놀란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평생 아침이 가장 힘들었던 분이 이제는 아침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날의 활력을 깨우는 황금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단 한 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깨우고 심장을 지키며 부부 관계를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새로운 하루의 선언입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식초와 생강을 꺼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몸을 바꾸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느끼는 건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활력이 떨어지면 아내의 마음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부부관계는 건강과 깊이 얽혀 있기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이 습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직접 챙겨주는 작은 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약이 됩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서 아내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사과 식초 한 스푼,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잔을 건네며 여보,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부부의 대화를 열고 마음을 이어주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는 아내 덕분에 변화한 분들이 많습니다. 71세 장성호 어르신은 스스로는 이런 습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매일 아침 음료를 준비해 주면서 두 분은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주 뒤 장 어르신은 활력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웃음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다시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라는 말에 아내분은 수줍게 웃으셨지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습관이 단순히 남편의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 역시 식초와 생강의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 이 음료는 사실 부부 모두를 위한 황금 레시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 남편은 고집이 세서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처음엔 귀찮아하거나 효과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길로 매일 차려진 한 잔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잔을 통해 단순히 음료가 아닌 아내의 사랑과 관심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주목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건강 습관을 지킬 때 혼자 할 때보다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이어가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유머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여보, 이거도 마시면 나랑 더 오래 여행 다닐 수 있어요 하고 가볍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웃으며 잔을 받아들 겁니다. 작은 농담 하나가 부부의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초와 생강의 조합은 단순히 혈관을 깨우는 비밀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다시 젊게 만드는 사랑의 처방전입니다. 부엌에서 시작한 한 잔의 습관이 다시 대화를 열고 손을 잡게 하고 함께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혹은 내일 아침 남편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엌에 서서 한 잔의 음료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순간 부부의 하루는 달라지고 남은 인생의 질도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부부를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5번째 황금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것, 즉 몸을 살리고 지켜주는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나쁜 습관 하나가 활력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첫 번째 경고는 바로 달콤한 음료와 과도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이 좀 있어야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달콤함은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순간 잠시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피로와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더 상처 입고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섭취하는 자유당의 양을 전체 칼로리의 10%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커피 믹스, 탄산음료, 빵, 과자,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의 2~3배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달콤함에 익숙해진 혀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결국 몸은 혈당, 롤러코스터에 시달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는 전통적으로 코코넛과 생선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비만과 당뇨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서구식 가공 설탕이 들어온 뒤로 불과 한 세대 만에 비만율과 당뇨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민족의 건강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설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과잉 섭취가 문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이미 지나치게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과자가 달콤한 음료 한 캔이 모여 결국 우리의 혈관을 굳게 만들고 활력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66세 이재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면서도 하루에 커피 믹스를 서너 잔씩 드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없으면 아예 커피를 못 마셨지요. 제가 설탕 섭취를 줄이고 대신 아침 식초 생강 음료를 권했을 때 그는 처음엔 이 맛없는 걸 어떻게 마시냐고 반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이 옆에서 꾸준히 챙겨주신 덕분에 2달 만에 체중이 5kg인 줄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가 덜 무겁다는 그의 고백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달콤한 음료가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습관처럼 커피 믹스를 찾고 계신가요? 그 한 잔이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혈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이 힘들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설탕 가득한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의 첫 잔은 꼭 식초와 생강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바꾸다 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달콤한 유혹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치르는 대가는 길고도 무겁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 때 달콤한 음료를 꺼내는 대신 버려보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는 첫 번째 경고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고는 과도한 설탕과 달콤한 음료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늦은 밤의 과식과 야식 습관입니다. 나는 저녁에만 좀 많이 먹고 밤에 출출하면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하시는 분들, 지금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활발히 움직이고 밤에는 회복과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와 간, 그리고 혈관이 쉴 틈을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과 혈압이 오르고 혈관 속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잠은 오히려 얕아지고 아침엔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결국 활력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도 함께 꺼져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대에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섭취하면 낮에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체내 지방 축적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같은 칼로리라도 밤에 먹으면 2배로 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라면, 치킨, 야식 한 접시가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상상이 되시지요? 재미있는 민속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대요 동의보감. 에는 밤늦게 먹는 음식은 몸의 불을 꺼뜨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아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인슐린 반응도 둔해집니다. 결국 혈당이 오래 머물고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이 이미 이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혹시 나는 그냥 출출해서 조금 먹었을 뿐인데 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학계 일부에서는 야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녁에 신선한 과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는 야식은 대부분 라면, 튀김, 술안주 같은 고열량 음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이명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야식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라면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이게 하루의 낙이라 하셨지요. 그러나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무기력감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야식을 줄이고 대신 아침 습관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그 재미를 빼앗는 거냐며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함께 노력하며 저녁 9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은 안정되고 아침에 산책을 나갈 만큼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식은 잠깐의 즐거움이었고 아침의 활력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밤은 활력을 빼앗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매일 밤 늦게 음식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밤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단 2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밤마다 무거워지는 위장은 결국
아침마다 무거운 몸이 됩니다. 하지만 가볍게 잠드는 밤은 활력 넘치는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경고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많은 남성분들이 먼저 약국이나 병원을 찾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는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약들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발기부전 약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간단히 말해 막힌 호스에 강한 압력을 억지로 가해 물을 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녹슨 호스는 결국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강하게 밀어넣어 줄 뿐 막힌 혈관을 청소하거나 노화된 혈관벽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결국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버드 의대 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은 3-5년 내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 순간의 문제를 가리더라도 실제로는 심장과 뇌혈관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외면한 채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69세 정광호 어르신은 비싼 남성 전문 클리닉을 다니며 약에 의존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몇 달 뒤 가슴 통증이 생겨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협심증, 즉 심장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내 혈관이 문제였구나. 그 후 그는 식습관을 바꾸고 아침 식초 생강 음료를 꾸준히 마시며 점차 몸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아침이 가볍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약도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존입니다. 약을 일시적인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과 근본 해결책을 무시한 채 전적으로 약에만 매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약을 먹고 잠시 숨길 것입니까? 아니면 몸을 고쳐 영원히 되찾을 것입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약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식초와 생강이라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본질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도 약봉지를 쥔 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선택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약 대신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식초와 생강을 타서 마셔보십시오. 그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리함에 끌립니다. 하지만 편리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혈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약이라는 임시방편을 내려놓고 진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린 세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경고를 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설탕, 야식, 약 의존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부족과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젊을 때 고생했는데 이제는 편히 앉아 TV나 보며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혈관과 근육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다 보면 다리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혈액은 순환하지 못해 정체됩니다. 결국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활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60% 이상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당뇨, 심장병,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만 앉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90세가 넘도록 정정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앉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을을 오가며 걷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장수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학계에서는 운동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운동으로도 상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즉, 아침에 한두 시간 운동했다고 해도 나머지 10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노식 어르신은 은퇴 후 TV 앞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리가 붓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외출하다가 계단 몇 칸을 오르지 못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 이후 그는 제 조언대로 하루에 3번 10분씩 집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숨이 덜 차고 다리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아내와 시장을 손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의 말에 두 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얼마나 앉아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 곧 당신의 혈관 나이를 말해줍니다. 소파가 편할지 모르지만 오래 앉아 있을수록 혈관은 굳어가고 몸은 쇠약해집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편안함을 붙잡을 것인지, 활력을 되찾는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해답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식초와 생강음료로 혈관을 깨우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약보다 강력한 해독제이고 돌연사의 위험을 낮추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쭉 뻗어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바로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번째 경고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TV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면 지금 계획을 바꾸십시오.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와 함께 집 근처를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부부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경고를 드렸습니다. 설탕, 야식, 약 의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아마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나쁜 습관들을 고친다고 해서 달라질까? 70대에도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67세 강민호 선생님은 평생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명예롭게 퇴임하신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활력을 잃으면서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좋아하던 붓을 내려놓게 되었지요.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며 소파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예전과 달라요. 아침마다 힘들어하고 저랑 대화도 피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때 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칠판이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초와 생강이라는 단순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아내분이 정성껏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그가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눈빛은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식초와 생강이라는 단순한 조합, 그리고 아침의 작은 습관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분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달라지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이어가기만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혈관이 뚫리고 피가 맑아지면 다시 아침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강민호 선생님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답은 예스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몸이 얼마나 무겁든 시작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부엌에서 사과 식초와 생강을 꺼내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그 가족 전체가 달라집니다. 강 선생님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 가족의 행복과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심을 내려놓고 한 걸음을 떼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엌, 바로 아침에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기적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가지 기적의 재료와 4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배운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식초와 생강 음료. 둘, 아내와 함께 챙기는 부부 건강 습관. 셋, 꾸준히 움직이고 걷는 작은 운동 습관. 이 3가지는 단순히 몸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되돌리는 길이고 가족의 웃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나쁜 습관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달콤한 유혹, 설탕과 가공 음료. 둘, 늦은 밤의 과식과 야식. 셋, 약에만 의존하는 태도. 넷,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생활. 이 4가지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당신의 혈관을 닫아버리고 활력을 빼앗아 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서 확인했듯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2주, 3주, 한 달.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오래된 교실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벽은 낡고 창문은 뿌옇게 변합니다. 하지만 다시 칠하고 닦으면 햇살은 언제든 새로이 들어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생활을 바꾸면 다시 맑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식초와 생강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운동만이 근본적인 해답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상호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은 함께 이어져야만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즉, 어느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강민호 선생님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한 2가지 재료, 작은 아침 습관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이어간 작은 실천이 그의 어깨를 다시 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웃음을 되찾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몸을 무너뜨리는 4가지 습관을 계속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는 3가지 좋은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내일 아침부터 해보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결심이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은 습관은 활력을 불러오고 나쁜 습관은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제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가지 기적의 재료,
4가지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수많은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마음으로만 듣는다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한다면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신선한 생강즙 단 한 방울. 그것이 오늘부터 당신의 활력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좀 피곤하니 모레부터 해보자. 그러나 그 모레가 쌓이면 결국 몇 달, 몇 년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회복은 이미 절반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다른 집에서 같은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일 아침 작은 잔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정성이 약보다 강하고 어떤 보약보다 값집니다. 남편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달이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유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식초와 생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 줄의 다짐이 당신의 변화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하고 있구나. 이 연대감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 형제, 남편, 아내와도 꼭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할수록 변화는 더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은 습관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나쁜 습관은 앗아가고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어느 길을 택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불씨가 생긴 분이라면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청년 시절처럼 힘차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